최근 한 4세 아동이 덜 익은 햄버거 고기 패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사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햄버거가 분쇄육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닥터S에서는 여름철 소아 감염 위험에 대해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선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대장균에 의해서 감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먹고 나서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장염이 있다가 급성 신부전에 빠지게 되는 중증 급성 질환입니다. 대장균 중에서 이콜라이 5157, H7이라는 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중에 STX1과 STS2라는 시가 독소가 신장을 공격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은 감염 후 1 내지 2일 후에 설사, 복통, 발열 등이 나타나고 한 5 내지 10일 후에 혈뇨를 보이며 처지는 증상이 있게 돼서 그때 검사를 해보면 빈혈하고 용혈 현상, 그리고 혈소판 감소, 그리고 신장을 나타내는 요소 질소라든가 크레아티닌 등의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고혈압, 의식저하, 심근 겸색, 뇌증,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중추신경계 질환까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증 질환입니다. 말씀해 주신 걸 좀 요약을 해보면은 대장균에 의해 감염이 됐고 그 대장균에서 독소가 나온 게 신장을 공격을 해서 이게 일부의 경우에는 사망률 10%까지 이를 수 있다. 근데 대장균에 의해 감염이 되는 거면 아무래도 감염 경로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균은 주로 단순히 고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이나 야채, 익히지 않은 모든 해산물 등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모두 다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보균자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장염 형태로 그냥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용혈성 독성 증후군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제 현재 발병 원인으로 주목되는 게 이제 덜 익은 햄버거지 않습니까? 네, 고기를 이제 잘게 다진 분쇄육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레어 스테이크, 덜 익힌 스테이크도 먹곤 하는데 분쇄육이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음식물을 분쇄하면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호기성 세균의 감염이 많게 되는데요. 역시 대장균 이콜라이 H5157, H7은 호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분쇄 시에 더 많이 감염을 하게 되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분쇄를 한 후에는 보관을 하지 말고 즉시 요리를 하고 또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필요합니다. 네, 분쇄육이 이제 일명 핑크 슬라임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쇄육이 사실 전부 다 위험한지 아니면 일부는 괜찮은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갈비, 미트볼 다양한 것들이 다 분쇄육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분쇄육, 괜찮은 분쇄육 따로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분쇄육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분쇄육을 만들 때 단순히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원료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나 우유, 계란 등을 이제 첨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공기 중에 너무 오래 둘 경우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물이 혼합이 되면 여러 가지 혼합균이 산재가 되게 되고 또 공기 중에 오래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증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쇄한 채로 오래 두거나 너무 여러 개를 혼합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같은 감염 조건에서도 아이들한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소아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소아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의 장에 있는 GB3라는 수용체가 소아에게 많기 때문인데요. 이 GB3 수용체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톡신의 그 독소를 받아서 몸에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는 주로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성장기에 있는 소아, 어린이에 더 민감합니다. 물론 동물에도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고요. 성인에도 분포가 되어 있지만 성인에서는 중추신경계까지 그 신경물질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사례가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다. 아니면 아직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분쇄육이 소아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쇄육을 소아들이 먹었을 때 이쪽 용혈성 요독증후군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 분쇄육에서 자랄 수 있는 균은 대장균 말고도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소아에서의 장염, 식중독의 주된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나 살모넬라, 시겔라, 캠필로박터 등의 균들이 덜 익은 분쇄육에서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한 이 분쇄육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음식물과 조합이 된다면 밀가루나 계란, 우유 등에 대한 알러지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잘 익혀서 먹는다면 알러지 반응이나 균의 증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끓여 먹어라, 소독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무조건 끓이기만 하면 안전한 건가요? 일단 충분히 익히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힌다는 것은 이제 100도씨 이상에서 음식물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에 익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고기나 야채 등이 음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규정, 식약처 규정에 맞는 그런 멸군과 세척 과정을 거쳤는지 봐야 되고 그 음식 업소가 그런 규정을 잘 맞게 따르고 있는지 또 등록등이 없어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제 9월 달에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덜 익은 고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름철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뭐 식중독균도 있고 뭐 대장균들도 마찬가지고 한데 여름에 이 같은 높은 기온이나 습도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까요? 네, 대장균을 비롯한 많은 이제 식중독의 원인균들이 여름철에 번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더욱 음식을 완전히 조리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요. 단순히 음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균들도 피부에도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균들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물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수시로 먹게 되는데 거기서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정말 아이들이 아플 수 있는 정말 질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구내염, 수족구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 소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리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 자고 일어나서 음식물을 먹기 전과 음식물 후 등 하루에 10번 이상씩 씻어야 되고요. 또한 음식물을 먹기 전에 숟가락, 젓가락 등의 식기들도 완전히 건조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이제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이 보관 상태가 확실치 않다면 한번 끓였다 식혀서 먹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 그리고 끓여서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